제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절대 황인수 선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부터 저는 황인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간 반드시 해야지 그 생각을 꼭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초창기 때 라이브 보면은 그런 얘기 한 게 나올 텐데 황인수 선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 싶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황인수 선수가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ZFN 경기를 앞두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저는 블랙컴뱃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괜히 그 대회를 앞두고 황희조 선수의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소리다. 아니면은 뭐 ZFM 판을 깨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중으로 미룰까 고민을 했다가 안 되겠다. 지금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황혜수 씨가 그 미키 광수 님이 진행하시는 그 나무 미키에 출연했어요. 그때 보여주신 모습들이 너무나 위태로웠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사실 방금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왔든 그 경기 결과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준서 선수가 경기를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이겼으니까 괜히 샘나니까 그런 말을 한다. 아니면 졌으면은 졌으니까 막 저렇게 티베깅을 하는 거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쩌면 지금이 딱 적기일 수 있겠다. 지금 시간이 5월 8일 저녁 11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밤 11시 45분이니까 내일 GFN 경기를 하겠죠. 아마 이 정도면은 그렇게 경기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제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인수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악인으로 바라보는 시각, 저런 나쁜 놈. 그리고 두 번째는 주군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우리의 주군 이겨주십시오, 화이팅.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황인수 선수가 대중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1번은 당연히 아니겠고 전 2번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추측하기로 황인수라는 개인이 바라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친한 사람들과 소박하게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어떤 소박한 삶을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청난 재능으로 인해서 자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삶이 이끌려 갔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습니다. 한번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황인수라는 개인을 보았을 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감정은 무엇이었냐면은 외로움이었어요. 황인수 선수는 아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인 것 같다. 그것을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문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 황인수 선수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이 문신이기도 하죠. 굉장히 살벌한 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 문신이라는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일반인도 알겠지만 문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결심이에요. 왜냐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비용과 고통도 수반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신을 하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강한 결핍적인 이유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황윤수라는 사람은 왜 문신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과 문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황현수 선수가 관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문신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신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도 그들에게 한 명의 가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이 아마 황현수 선수가 했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 10대, 20대 중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신을 할 때, 쟤 저거 어디 가서 의학 죽이려고 문신하는 거야. 네,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요. 일반적인 대중한테 무언가를 보이기 위해 문신을 한다기보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문신이 그 그룹에 소속감을 부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걸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미국의 갱단들을 보면은 그 갱을 상징하는 문신이 거의 필수지요. 그러니까 특정 문신을 통해서 내가 그 갱에 속해 있음을 이제 알리는 건데 그 문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소속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문신은 사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런 껄렁껄렁대는 애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특수한 인정을 받지 않아도 결핍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런 친구들에게서 받은 인정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황의조 선수가 실제로 어떤 삶을 겪었는지 모르고 또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황의조 선수의 문신이 화려한 만큼 황의조 선수가 채우고자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문신 때문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황의조 선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었는데 일단 인간관계도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황의조 선수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함께 꾸준히 잘 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빚었던 갈등을 보면 또 역시 외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그 김동현 선수와 갈등을 빚었을 때 김동현 선수가 뭐 제대로 안 해줬다 이제 그런 식의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바스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 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김상호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의 입을 통해서 실제로 김동현 선수가 적지 않은 지원을 해준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황의조 선수는 무엇이 불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마 황의조 선수는 김동현 선수와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관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큰 형과 동생 같은 혹은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러니까 황의조는 끊임없이 그런 소속감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김동현 선수한테 갔을 때 정말 나를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정말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막상 왔더니 김동현 선수가 외부 일로 너무 바빴던 거죠. 근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김동현 선수가 미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었는데 사실 황인수라는 개인이 채우고 싶었던 것은 어떤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가면은 나를 잘 돌봐주고 내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 보니까 과한 분노로 좀 표출되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분노가 정당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뭐도 생각났냐면은 전에 이제 그 김한슬 선수 방송에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황희수 선수가 그 DWCS에서 패배를 하고 그 후에 김한슬 선수가 방송을 켰는데 그때 그 채팅 참여로 황희수 선수도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황혜조 선수가 막 폭주를 했던 거죠. 거기 채팅에 왔던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선 선수도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사실 그때 당시 김한선 선수는 황혜조 선수 얘기하려고 방송 킨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듯이 방송을 킨 거였었는데 황혜조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슬 선수가 야 그러면 너 채팅 금지 먹을 수밖에 없다. 나 그냥 이제부터 그냥 게임 할 거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니까 그때 황혜조 선수가 거의 채팅으로 제가 봤을 땐 거의 절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절규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그냥 내팽겨칠 거냐 이런 식의 채팅을 달았었거든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황현수 선수는 확실히 끊임없이 어떤 자기 사람과 관계 이런 것에 굉장히 목마른 외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쩌면 황인수라는 사람이 가장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하게 사는 것. 근데 뭐 자영업 하면서 저녁에 술 한잔 같이 하고 오면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아마 그것이 황인수라는 사람이 가장 원했던 삶의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 생활이 조금 힘들게 되니까 바로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황의조 선수에게 참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재능이 있게 됩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격투기에 대한 재능이죠. 근데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운동하다가 경기도 나가보고 괜찮네 괜찮네. 근데 문제는 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시선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황희수라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 졌을 때 조롱받아야 되고 문신 같은 경우도 내가 뭐 굳이 일반적인 팬들 협박하려고 문신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문신한 건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악인이 되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막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일찌감치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싶었었는데 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걸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야 경기 뛰어야 된다. 한 번만 뛰어줘라. 얼마나 맞춰줄게. 야 너라면 UFC 도전해야지 해야지. 혹시 오해하실까봐 뭐 ZFN을 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GFN이 되었든 로드 FC가 되었든 그냥 팬들이 되었든 그냥 가만히 소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그 재능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너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누구의 삶과 비슷하다 떠올랐냐면은 최용만 선수의 삶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용만 선수는 많은 매체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외로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운 사람이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최홍만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원할까라고 하면은 굉장히 귀엽고 싶고 많은 대중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러니까 오히려 파이터라는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황희수 선수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능을 가져버리게 된 거죠. 키도 엄청나게 커. KO는 시켜봤더니 싸움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습만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고 최용만 선수에게 그런 삶을 어찌 보면 강요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최용만 선수는 막 헬로키티 좋아하고 귀엽고 싶은데, 야, 네가 무슨, 너 그 키가 아깝다 임마, 그 힘이 아깝다 임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최용만 선수도. 근데 그것과 황희수 선수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주면서 너무너무 이제 괴로움을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황인수라는 사람도 어떤 무언가를 꾸준하게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에 그렇게 큰 취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인수 선수를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딴 거를 다 갈아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군가는 적당히 노력하고 대신에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즐거움이나 인간관계에 써서 그걸 잘 활용하는 타입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황인수 선수는 후자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대중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DWCS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량할 때 "아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훈련을 성실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잘못된 모습이냐?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대부분의 파이터들이 비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황은수 선수도 그냥 일반적인 대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데, 이것이 괜히 대중들한테 노출되면서 그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막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의 황은수 선수의 삶의 모습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자꾸자꾸 끌려가는 모습이라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그러면서 황은수 선수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인데, 대중들한테 그렇게 막 욕을 들으니까 대중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는 받다 보니까 중간중간 굉장히 대중들을 향해서 잘못된 행동과 발언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스트레스가 중간중간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장애인 발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팬들에 대한 엄청난 욕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마 황인수라는 개인한테 스트레스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찾아가서 그런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 정말 제가 실수한 게 맞죠라고 얘기를 할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앞에서는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더 악순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황희수 선수를 위로해주는 그 주변 관계들, 네, 황희수 선수가 몸담고 있는 주변 관계들이 안타깝지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최준서 선수 사건 때도 말을 했지만, 정말로 특히 파이터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터들은 세상을 많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관계를 많이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은 그런 시선들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황희수 선수의 주변 사람들은 황희수 선수에게 개인적인 관계로서 좋은 사람일진 모르겠지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아마 없지 않아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것을 정말 가시적으로 확인했던 방송이 이번에 방송되었던 미키 광수의 나무 미키였어요. 네, 이제 이 방송이었는데 만약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심리나 뭐 어떤 대단한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야, 황희수 선수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거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참 잘못 대처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의도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 나무미키에 출연시켜주면서 아마 GFN 홍보라든가 소위 말해서 세탁기를 돌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여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반전시켜주고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황인수 선수를 부른 건 맞을 거예요. 그 의도를 비난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 의도는 좋았지만 이 황인수라는 개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유튜브 토크쇼에서 많이 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를 오히려 노골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아, 그때 전선성 관장님이 너 전사지 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아, 형님 이 새끼 내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랬으면 됐을 텐데 막 이렇게 웃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건데,
네, 물론 진행자로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든 건 맞지만 현재 황의조 선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멘탈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린 사람인데 그 와중에 스트레스가 너무 중첩돼 있는 사람한테 더 그 스트레스에 노출을 유도한 거죠. 지금 너한테 이런 여론이 있다. 너 지난 경기 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황의조 선수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표정도 너무 안 좋고 이제 지친 모습을 정말로 많이 보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뭐도 있냐면은 대중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을 계속 불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악플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플들에 대해서 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저 별것도 아니야. 저 하여튼 운동도 모르는 새끼들 그냥 뭐 방구석 그지들이 이런 말들이 계속 주입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말이 잠깐은 위로가 되거든요. 이제 악플을 달더라도 맞게끔 달아야 되는데 그냥 무지성 악플이네요. 이제 이런 말들인 거죠. 근데 물론 무지성 악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악플이 무지성은 아닌 거죠. 분명히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파악해야 할 여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여론들을 그냥 무지성, 방구석 쓰레기들 이렇게 바라보도록 주변에서 자꾸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도 이 시선을 먹으면서 대중들에게 더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들이 또 스트레스가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도 이걸 어찌할 수 없다 보니까 에이 그냥 그래 뭐 욕하소 뭐 그러면 뭐 나만 조회수 더 올라가고 원래 슈퍼스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고 황의조 선수가 이런 삶을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악순환의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까요? 저는 그 석고 논란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석고 논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대중을 파악하는데 미숙하기도 하고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지 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황희수 선수와 명현만 선수의 경기가 있었죠. 네, 그 상태에서 명현만 선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KO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희수 선수의 주먹이 굉장히 셌나 보다. 근데 이상하게 황희수 선수의 밴디지가 두껍네. 저거 혹시 섞고 넣은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보아하니까 황의수 선수랑 친한 김태인 선수가 그 전에 엄태웅 선수 밴디즈를 해줄 때 딱딱하게 만든 게 있었네? 어쩌면은 똑같이 황의수 선수한테 한 거 아니었을까?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로드FC에 그런 어떤 밴디지 체크가 확실하지 않았었네? 이런 여론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황의수 선수가 굉장히 좀 미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방송에서도 그 말도 안 되게 내가 무슨 석고를 넣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중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중 중에서 실제로 석고를 넣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가 아니라 석고는 못 넣었겠지. 그거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만 지금 가로 밴디지, 그 반창고 가로 밴디지를 마치 석고처럼 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석고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그 멍청한 새끼들은 내가 무슨 석고를 넣었다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을 상대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나를 비난하는 여론이 100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한 20 정도는 진짜로 무지성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비난, 아무것도 모르는. 에이, 저 황희수 저기다가 석고 넣었다. 근데 이건 반박하기 쉽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하기 쉽냐면은 이 20만 붙잡고 반박에 성공하면은 자신이 모든 여론에 반박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죠. 지금 80%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80%는 가로 밴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로 밴디지는 피해놓고 석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반박한다면은 오히려 80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위험이 커지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실제로 가로 밴디지를 했다. 좀 이렇게 두껍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대처는 사과라는 게 맞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드FC의 가로 밴디지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 앞에 상황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오픈 핑거가 아닌 두꺼운 글러브를 꼈었는데 두꺼운 글러브를 낄 때는 가로 밴디지를 많이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치진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부분도 해명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로드FC를 속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확인 과정을 거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명현만 선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만약에 허락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경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중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반응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 나 진짜 가로 밴디지를 두껍게 한 게 아니었다.
안 해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 분명히 해명해야 될 거예요. 네, 정말 제 모든 선수 인생을 걸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로 밴드지를 정말 어떤 데미지의 영향이 있을 정도로 두껍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증거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이게 완벽하지 않은 해명임을 인정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걸 제가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밴드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확인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제 말이 진심처럼 안 들리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가로 밴드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중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명현만 선수와 이후 경기에선 KO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 내가 대중 입장이었어도 갑자기 그 이후에 KO가 안 나오니까 가로 밴드지를 빼서 KO가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럼 이거를 오히려 인정해주면 좋아요. 아,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 이후에 KO가 안 나왔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 이후에 KO가 안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의심하시는 거는 좀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 그래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제가 경기력으로 증명하고 또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제 문신 때문에 안 좋은 시선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좀 한때 철없는 마음으로 문신한 건 맞지만 제가 정말 좋은 사람임을 앞으로 더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제 발언들 조심하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 실수했던 발언들 정말 제가 사과하고 뭐 주기적으로 제가 봉사활동하는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 동참하시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전 정말로 가로 밴드지 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재경기를 원한다. 저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네, 만약에 석고 논란 터졌을 때 이렇게 해명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래도 욕할 사람은 욕했겠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황현수 선수를 보듬고 달려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중들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물론 그들의 마음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당장 힘들어하니까 편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황현수 선수에게 정확하게 조언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황현수 선수가 원치 않는 삶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러니까 참 그 재능이 어찌 보면 독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위 돈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만두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따가 경기를 할 텐데 경기를 이기더라도 지더라도 아, 참 그 뒤에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황인수 선수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심리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심리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은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건 뭐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장 추천하는 건 세 번째인데요. 저는 빠른 결혼을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황현수 선수가 평생 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그 외로움에 대해서 정말 곁에서 단단하게 붙잡아줄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나한테 필요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자기 삶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과 소박하게 네, 저녁마다 고깃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옛날에 경기했던 얘기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때 가장 황현수 선수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영상의 의도가 좀 뭐랄까, 와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인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래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대중분들이 황인수 선수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잘못한 부분, 잘못된 발언들이 없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황인수라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행복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보니까 어떤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이해해 주고 같이 응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인수 선수 말고 황인수라는 개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저는 기원합니다.